오늘의 키포인트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친부와 유전자 검사를 한 다음 자녀의 상황에 따라 친생 부인의 허가의 신청 또는 친생 부인의 소를 하루빨리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률상담공작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우실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분들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전남편과 자녀 간에 친자 추정이 미치는 경우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전남편의 자녀일 가능성이 0.1%라도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녀들은 반드시 법원을 통해서 전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아 와야 합니다. 이때 해야 되는 절차가 친생 부인의 소라는 게 있고 친생 부인 허가 신청이란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전남편과 이혼하기 전에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는 반드시 친생 부인의 소를 해야 하고, 만일 전남편과 이혼을 한 이후 300일 이내에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는 친생 부인 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두 절차 모두 유전자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친부와 해도 되고 전남편과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친부가 편하기 때문에 친부와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친생 부인의 소는 소송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남편이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피고가 된다는 말은 반드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이 되어야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친생 부인 허가의 신청에 비해서 소송 기간이 조금 걸립니다. 하지만 재판이 한번 열린 것 뿐이지, 그리고 시간이 한 달 정도 조금 더 걸리는 것 뿐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친생 부인의 소의 절차는 일단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다음 그 소장이 전남편에게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최소 2-3개월이 지난 다음 법원으로부터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재판이 열린 후 한 달 뒤에 판결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달리 친생 부인 허가의 신청은 소송의 절차가 아니라 단순 신청 절차입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재판이 열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 경우는 흔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보통 이 절차는 일단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이 전남편의 서류를 발급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전남편한테 안내 통지서를 보내느냐 아니면 보내지 않느냐는 법원과 판사님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만일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절차의 경우에는 최소 한두 달 정도면 종결이 됩니다. 즉 종결이 된다는 말은 바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설령 전남편한테 우편을 보낸다 하더라도 보통 소요되는 시간은 2달에서 3달 정도 됩니다. 즉 친생 부인의 소에 비해서는 친생 부인 허가 신청이 조금 더 빨리 걸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전남편한테 본인의 임신 사실과 출산 사실이 알려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법원과 판사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봐야 됩니다.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어떤 법원은 전남편한테 보내지 않는 법원도 있고 어떤 법원은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보내는 법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법원을 그리고 그 판사님이 어떤 성향인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탄원서까지는 제출해 봐야 합니다. 두 절차 모두 앞에서 언급해 드렸듯이 친부와 유전자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친부와 유전자 검사 결과지만 있으면 그 결정과 판결을 언제 받느냐가 다를 것 뿐이지 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를 늦게 했다고 해서 특별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늦게 출생신고를 해서 과태료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고 당장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병원을 다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른둥이라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당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최대한 빨리 법원에 신청을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 남편한테 알려질 것이 두려워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절차를 제외하고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미루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니면 어린이집 들어가기 전,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또한 시간이 흘렀다 하더라도 전 남편에게 통보가 가는 것은 동일하고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즉,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이 절차는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났고, 만일 그 자녀가 전 남편과 친자 추정이 미쳐 출생신고를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면 하루빨리 유전자 검사를 한 다음 법원에 본인에 맞는 절차를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전자 검사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다른 필요 서류들과 달리 검사를 한 후 최소 1, 2주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난 다음 바로 유전자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조리원에 나와서 바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를 주민센터에 가셔서 발급하거나 인터넷에서 발급해서 법원에 하루빨리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매도 빨리 맞는 것이 좋다는 속담처럼 이 절차 또한 하루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루라도 빨리 하는 방법이라는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친생 부인의 소와 친생 부인 허가의 신청에 대한 간략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법률상담공작소 블로그를 확인하거나 또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